16세기 말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전쟁, 임진왜란.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은 보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야욕,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거대한 전쟁의 배경에 1300년도 더 된 한 왕국의 멸망과 그 원한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수세기에 걸친 거대한 복수국이라는 가설 아래 그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길고 긴 원한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실세기로 말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백제라는 한 왕국의 멸망입니다. 바로 이 백강 전투. 이게 백제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백제 부흥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 꺼져버린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었죠. 국가적인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400척,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 연합군 함선이 이 전투 한 번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싸움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의 패배는요, 대규모 유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목숨만 건진 피난민이 아니었어요. 가슴속에는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원한을 품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일본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백제 유민들이 품고 온 그 공포와 그들의 전문 기술이 당시 일본의 국방 전략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자일프인데요. 당시 일본 입장에선 최전선이었죠. 백제 유민들이 건너오면서 그들의 공포는 곧 일본 전체의 공포가 됐고 모든 방어 시스템이 바로 한반도, 즉 신라와 당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보시는 이 성들이요, 전부 백제 유민들의 기술로 지어진 한반도식 산성이라는 겁니다. 오노성, 기이성, 가네다성. 이건 그냥 방어시설이 아니에요.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의 영혼을 불어넣은 게 바로 사키모리라고 불리는 병사들과 봉수라는 통신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살펴봤죠? 이제부턴 문서 속에 남겨진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제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7세기에서 15세기라. 와, 무려 800년입니다. 800년. 보통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지기 마련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조상에 대한 기억은 세대를 넘어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손꼽히는 권력 가문이었던 오우치 가문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조선에 공식 사신을 보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아주 이례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선조는 본래 백제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실제 기록입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뿌리를 잊지 않고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심지어 그냥 백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역사적 기억이 뚜렷하고 확고했다는 증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또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증거인데요. 바로 언어 속에 숨겨진 원한의 코드입니다. 일본어에 가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에니미, 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 뼈에 사무친 원수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가설이 나옵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언어에 원수나 살해자를 뜻하는 단어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발음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살해자를 뜻하는 가타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백제를 멸망시킨 원수에 대한 징후와 결합하면서 뜻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 자, 즉 반드시 갚아줘야 할 원수로 말이죠.
그리고 이 원한이 담긴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가타키가 되었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1300년간의 거대한 퍼즐,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보시죠. 한번 전리해 볼까요? 모든 건 멸망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원한은 신라를 향한 거대한 요새가 되었고 8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기억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 증오는 가타키라는 단어 속에 하나의 암호처럼 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일본의 지배층 사이에서 대물림된 이 기억과 적개심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동력이 되어서 마침내 16세기에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으로만 알고 있던 임진왜란, 어쩌면 그 거대한 전쟁은 1300년 전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복수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길고 긴 비극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을까요?